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최상목 내란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하고 있고, 국힘당 의원들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 등 그야말로 생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박수영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반대한다며 목숨 걸고 단식하겠다고 나섰는데, 남아일은 중천금 어디 정말 목숨 걸고 단식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과거 황교안처럼 생쇼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국힘당 의원들의 단식은 계엄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적지 않고, 경제 파탄에 시름시름 앓는 국민들에게 더 죽어라 하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에게는 국민이 없다는 것이고 정당 해산이 답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권영세가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을 두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인즉슨 곧 임명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해서 오는 4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모은 뒤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헌재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7일쯤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서 한덕수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윤석열 탄핵 심판기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오늘 17일까지 모든 일정을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인데, 오늘까지 3일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은 자택에서 증거 자료와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고, 또 25일 최후 변론 이후에 매일 재판관 전원회의인 평일을 열어서 탄핵심판 쟁점을 논의해왔습니다. 탄핵심판이 보통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인 7일과 다음 주 14일밖에는 없는데, 14일에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5월 7일 수요일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5월 4, 5, 6일이 연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에 대선을 치르면 4일 연휴가 되기 때문에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해서 이번 주 7일에 탄핵심판을 결정을 지으면 5월이 아닌 4월 30일에 조기 대선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의 탄핵이 금일이었던 그 틀을 깨고 17일에 탄핵심판을 할 경우에는 5월 14일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데,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심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 늦추지 않기 위해 7일에 탄핵심판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고 봅니다.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모를 리 없을 터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을 텐데, 이번 주 내로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을 향한 걸음을 시작을 했고, 국힘당 입장에서도 아닌 척은 하면서도 한동훈이나 홍준표, 오세훈 등이 몸을 풀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지지율이 높은 김문수가 어제 기자들에게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냐, 다른 사람 없나 찾다 보니 저를 찾는 것 같다. 국민들이 목마름, 안타까움,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갖고 여론조사에서 저를 눌러주신 거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김문수가 보기에도 이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건 세상이 정상이 아냐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습습니다. 이에 기자가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예측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답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심 김문수가 출마해 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어차피 상황은 만들어지는 것이니만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종식과 민주헌정 질서 수호의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야5당이 손을 맞잡고 공동의 집회를 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든든합니다.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국민께
등대에 불빛을 비출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간첩이라는 단어를 25번 언급했습니다. 말끝마다 야당 탓, 민주노총 탓, 북한, 중국을 탓하더니 공산 간첩 때문에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 합니다. 그럼 되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 방첩사, 검찰, 경찰은 도대체 임기 내내 뭘 했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간첩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윤석열의 진짜 걱정은 따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3년간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실정에 분노했고 또 저항했습니다. 야당은 의회에서,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시민들은 거리에서 싸웠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길을 찾으려 부정선거를 집어들고 계엄을 선포했지만 장갑차에 몸을 던진 시민들께서 이조차도 막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단결하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은 간첩을, 중국을, 북한을 입에 달고 살며 국민이 서로를 의심하고 분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혐오와 갈라치기로 나라를 사분오열내고 정치적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바라는 것에 반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맞서 다 같이 단결합시다. 더 크고 단단한 연대와 연합을 구축합시다. 여러분, 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대통령 파면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은 곧 사라지겠지만 국민의힘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내란 전당이라는 오명쯤은 신경도 쓰지 않고 폭력도 정당하다는 논리로 무장된 극단적 정치 집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반헌정 세력에 완전히 넘어가 극우 정당이 되었습니다. 내란으로 시작된 이 혼란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아주 길게 이어질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로도 준동을 멈추지 않을 극우 정치 확실하게 제압해야 합니다. 역사를 전두환, 아니 박정희 유신 시절까지 후퇴시킬 수는 없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을 잡아가두고 노동자, 농민을 때려잡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남북 간 대결을 끌어올려서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던 시대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극우 정치 집단에게 한국 정치의 운동장을 단 한 뼘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향해 협박을 일삼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국민의힘, 이제는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신냉전 질서를 거부하고 평화의 기운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극우 파시즘은 언제든 독버섯처럼 다시 피어오를 것입니다. 지난 석 달간 윤석열 퇴진광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상으로 들끓었습니다. 광장의 상상이 현실 정치를 통과하며 증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의 공간을 통해 확성기처럼 증폭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이 그 확성기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 더욱 진보하겠습니다. 내란 세력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